네, 좀 쉬셨습니까? 좀 전에 기나리 자지나리 하고 연불하고 또 마지막에 남봉가를 쭉 할 때는 제가 이쪽에서 보니까 이 객석에서도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좀 올라오고 싶은 분도 계신가 봐요. 그렇죠? 예.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무대란 건 그런 거예요. 같이 올라오셔서 여기 먹이면 자기도 하나 먹이고 후렴 같이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우리나라 무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노래하시는 분이나 같이 계시는 분이나 그냥 삥 둘러 있다가 흥이 나면 들어가서 같이 하고 또 좀 미천이 딸리면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칙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공연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서양식입니다. 서양식.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 같은 것도 전부 서양에서 배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민속예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투쟁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놈들은 맨날 투쟁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주 민주적으로 모든 공연을 보십시오. 또 노래하는 것도 보면 그냥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먹입니다. 누가 간섭해서 너는 요렇게 먹여라 너는 저렇게 먹여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신나는 대로 가사도 만들고 곡조도 자기 마음껏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것입니다. 여러분 농악 치는 데 가보세요. 농악 치는 사람이 무슨 꽹가리 너는 요렇게 때려 그리고 한 사람 없죠. 꽹가리 치는 사람 마음대로 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장구 치는 사람 장구 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음악 연주하는 데 가봐요.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휘자가 딱 있으면 나와 그럼 삥 나오고 들어가 그럼 쑥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무대가 앞으로 잘 지속되고 늘 오시는 분이 훈련되면 정말 마지막 판에는 좀 같이 춤도 추고 소리도 매기고 이런 뒤풀이도 가질 수 있게, 저 생각에는 앞으로 조금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요, 일평생을 옛날 하던 것을 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속에서 우러나서 저절로 자기 것을 창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 것을 만드는 방법은 옛날 것을 충분히 익히고 그것을 실컷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창작하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처럼 젊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세 높은 음악가들이 대개 자기 작품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오봉조 선생님도 이번에 부르실 노래 이 초로 인생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참 무엇도 이루고 무엇도 이루어도 극복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시간입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늙으면 그 일생을 살았던 것이 쭉 이렇게 영화처럼 떠오르면서 그게 다 가치 있는 것도 있고 헛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시를 쓸 때 마지막에는 꼭 어떤 말씀하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또는 이 참 친척들과 잘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고 잘 노는 게 이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가서 그래 같이 놀아보자 이렇게 끝내는 게 가사 또는 노래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인생은 무상하다. 무상하면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여기 오신 분들끼리도 서로 참 정을 나누고 좋은 마음으로 잘 놀아보자 그러는데, 초로 인생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잘 노랫말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봉려 선생님께서 서도창으로 엮어서 부르시게 되겠는데요. 서도창 치고는 상당히 힘찬 곡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한과 비슷한 그런 아주 힘차게 부르시게 되고, 그 다음번에 한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특별한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호적 연주인데요. 쌍호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쓰이는 악기가 뭐냐면 호적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호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쇠납이라고도 부르고 호적이라고도 부르고 태평소라고도 부르고 또 날라리라고도 불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호적이라는 말은 이 악기가 북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존경하면서도 중국 사람은 떼놈이래요. 그러죠? 떼놈. 미국 것 뭐든지 좋다 그러면서도 양놈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국서 들어왔다고 해서 대호자를 써서 호적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날라리라고 하는 것은 농악대에서 호적 부는 가락을 들어보면 그저 날라리라 그러니까 좀 어울리죠. 그래서 그건 날라리라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쇠납이라는 이름은요 호적의 본래 이름, 이 호적 고향은 어디냐면 저 중앙아시아입니다. 아라비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요. 이 호적은 동남아시아 무슨 티베트에도 있고 여러 나라, 몽고에도 있고 여러 나라 쓰여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이것을 소나라 그래. 소나, 소니. 그러니까 그 소나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쇠납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쇠납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 호적이요 이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옛날에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실 때 사대문 안에서 행차하실 때는 관현악을 연주해요. 무슨 여민락을 연주한다든지 아주 관현악을 연주하는데, 임금님이 남대문 밖을 썩 나서면 무엇을 연주하냐면 대취타라고 해서 그때는 호적이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 임금님이 그 호적 음악에 맞추어서 턱 행차를 하신다. 그래서 저 악기를 태평소라. 이것은 이제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 호적이 지금도 어디에 쓰이냐면 절에서 제를 올릴 때, 사실은 제 올릴 때 호적이 꼭 쓰여야 돼요. 많이 쓰입니다. 제 올릴 때 쓰이고 농악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진음악 할 때 취타 할 때 쓰이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종묘에서 조선조 역대왕에게 제사 드릴 때 그때 호적이 쓰여요. 그때 아주 엄숙한 그런 가락을 부는 게 호적입니다. 그런데 민속에서 연주되던 호적 가락이 요즘 많이 퇴화돼서 이게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인정해서 과거에 최인설한 분을 인간문화재로 지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분도 자꾸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속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연주하는 호적가락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오늘 이 반주석에서 반주하는 연주자 중에는요 민속에서 음악 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 어려서 배웠던 호적가락을 오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는데, 혼자 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불기 때문에 쌍호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쌍호적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적가락을 쭉 들어보시겠는데요, 그냥 끊지 않고 연결해서 취타가락도 하고 연불가락도 하고 조금 빠르게 반연불가락도 하고 국거리도 하고, 또 호적가락으로 많이 부르는 이 능계타령이라는 거 있어요. 능계도 하고 뭐 자진머리도 하고 휘머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풍년가다호 하고 그렇게 여러 곡조를 쭉 할 텐데 아 호적 음악 이런 거다 그런 것도 느끼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봉조 선생님 조금 쉬시라고 그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봉조 선생님이 이제 초로 인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호적 쌍호적으로 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하십시다.